자, 우리 유혜영 마담님, 나는 한 남자와 두 번의 이혼가. 대박이다. 영화 제목 진짜 이거 진짜 대한민국 같기도 하고. 연예계 거의 최초 아닙니까? 이거? 그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니야 이게 제목이? 아니, 근데 두 번까지는 사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뭐 좀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된 거죠,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아까 얘기한 거 1989년에 했어요. 오래됐죠? 예. 근데 8월 19일 날 딱 했는데 이제 그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요? 왜냐면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이 나은 씨가 주인공이고 이제 제가 여자 주인공을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추천을 했대요. 뭐 옛날부터 마음에 있었다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대사가 뭐냐면 나는 너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하고 또 나는 너의 평생 마당새가 될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어머 서로가? 좀 감동. 어머 이런 얘기면은 이 남자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마당순이가 되더라고요. 나은유 씨는 대감님이 되어 있고. 언제? 아니 자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왜냐면 그 아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픔까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감정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그 감정이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저는 예민하고 복잡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이판이니까 촬영을 다녀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어디만 갔다 오면 뭘 하재요. 뭘 하죠? 사업 얘기, 사업. 맞아 사업 되게 많이 있어요. 사이판에 콘도를 짓자는 거예요. 거창하게 해본 사람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지방에 있어도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면 사이판 더구나 외국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끝에 가서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기어코 밀고 나가가지고 이제 몇 천만 원 날렸죠. 시작이.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꽂혔는데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마무리가 안 되고 또 다른 일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함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 밖으로 거의 밖에서 생활을 하고 아니 결혼 안 외로우려고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롭고 일하러 다니고 이거는 경제적인 그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한 9년째 될 때 이거는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잘못 생각해. 그냥 이제 여기서 끝을 내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혼. 9년 만에 그만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때는 젊을 때고 애가 어릴 때인데 그 아빠가 필요한 거를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나 때문에 아빠 없이 살아간다는 게 미안해서.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만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쯤은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우리를 좀 가깝게 하고 싶고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애도 어린데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그래서 합치자. 두 번째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결합을 했죠. 근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2년. 뉴질랜드를 촬영을 또 갔다 왔어요. 외국 가면 안 되는데. 예. 거기 사업할 거 많잖아. 영양제 이런 거. 우리는 유학 보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영어를 좀 많이 잘하게 하고 싶어서 외국을 가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저도 뭐 사실 쳐대고 경험이 없어서 공부하기 아주 안전하고 너무 좋다고 기왕 가려면은 이제 굴러 가라고. 그러니까 애 혼자는 불안하니까 이제 제가 같이 가면서 한 3년 정도를 떨어져 살게 됐었어요. 2년 만에 제가 한번 다니러 왔었어요.
그랬더니 고깃집을 하나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말을 안 그래서 이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이제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대학까지 갈 거 아니면은 그냥 나오자 해서 나왔는데 나왔더니 문을 닫았어요. 고깃집이. 아니, 1년 만에 닫았어요. 먹어보지 그랬는데 아주 좋아. 깔끔한. 이제 문제는 거기서 더 생긴 게 뭐냐면 조금 있더니 이미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화사 이렇게 되는 거를 아주 누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대표이사를 해라. 덜컥 해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완전히 엎어지면서 대표이사가 왕창 책임을 지게 배임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책임을 지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데로 갔죠. 아,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제 속이었겠어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이거 애는 데리고 제가 이제 케어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생활을 해야겠다는 이제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더 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릴 수도 없었고 그 전에 했던 게 고쳐지지도 않았고. 어느 날 이제 어느 방송에서 서로 맞아요. 이혼한 맞아요. 사람들끼리 네. 만나는 재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나오라 그러는데 첫날 이제 가서 섬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나은 씨 그 얼굴이 표정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뭐 뭐 저 여자가 뭐 애잔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이제는 좀 많이 늙었구나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표정이 담겨져 있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동안에 잘못된 점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반성하고 있었고 앞으로 다시 하게 되면 정말 잘하리라 아유, 약속을 잘하셨네. 하고 예.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은혼식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재결합을 했는데 아직 살림은 합치지를 못했어요. 합칠 생각은 있으세요? 이미 합치기로 했고 가족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준비 과정.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모든 준비가 되면은 함께 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 지금이 좋은 것 같아 나도. 굳이 합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어쩌면 그래. 좋을지도 모르는 게 그냥 가끔 보니까 좀 괜찮고 보고 싶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데 혹시 같이 살게 되면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자꾸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걱정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고 서로 앞으로 행복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행태 되어 있어야지 놀라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 일찍 일어나서 눈썹 반은 채울까 막 이런 그런 사소한 그런 거 걸 했었어요? 나 너무 고민되더라고.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 그런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연애할 때 모르던 거를 충분히 그냥 이렇게 첫날부터 내보여도 되는 건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서 남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거나 좀 불편했던. 지금 한참 적응하고 있을 때잖아요. 남이라기보다는 네, 네.
연애를 조금 더 했었어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혼자서 잘 살던 두 사람이었는데 맞아, 잘 뭐 그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40 되기 전에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이프 그래도 연애할 때 와이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그러면 약간 그 도시 여자, 도회적인 느낌이죠. 깍쟁이 같고 그래, 맞아. 머리 이렇게 세련되고 맞아, 맞아.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남도 계십니다. 얘는 예편입니다. 그럼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구나. 어떤 면에서? 내 와이프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뭐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그냥 보면. 네, 그냥 뭐 먹다가 떨어지잖아요. 무슨 먹을지. 저는 버리거든요. 예. 5초 안에 먹으면 된다 그러고 툴툴 썰고 먹으면 된다 그러면 먹어요. 예.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바닥에 떨어뜨렸다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지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닥을 깨끗하게 치우는 상태면 먹어도 되죠, 자기 집인데. 근데 거의 그런 뭐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인이.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막 장 같은 데 보면 이게 언제적 티셔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빵꾸 나 있고 막 누렇게 변색돼 있고 그걸 버리려고 내다 놓으면 자기가 입겠대요. 오래된 옷이 편하지. 촉감이 좋고 부들부들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 뭐 트렁크 팬티 같은 거 입고 막 빵꾸 난 그런 이 변색된 흰색 그런 거를 입고 거실에 앉아 TV를 봐요. 그럼 제가 이게 참 TV 보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그냥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네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라 사실 신혼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좀 알려주시 그랬어요. 약간 워닝 정도 해주시 그러셨어요. 경고. 존경하잖아요. 제가요? 예. 그럼 또 저희 집에 계속 있을까 봐. 저희 집에 계속 있을까 봐. 어떻게든 못 이런 들었어.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 저도 뭐 한 37년 봐왔기 때문에 자연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되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갖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조자연 마담님은 오늘 말씀을 좀 하셔야 오늘 되는데 얘기를 안 하네. 정작 남편분 나오셨는데 왜냐면 보니까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고 허허허허해서 그러니까 약간 속 썩는 사람이 집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저랑 진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완전히 끝과 끝. 네, 끝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건데. 저렇게 좋은 분의 끝과 끝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랑은 조금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조금 이렇게 순딩순딩하고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 저희 가정 경제에 되게 중대사가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그래서 저희가 고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네, 고사를. 고사 이렇게. 고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이 고사인데 갑자기 신랑이 이제 그날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5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고사를 지내러 어머님 아버님도 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런 일로도 지금까지 싸워왔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다 자기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가고 이제 저희 이제 뭐 막 떡도 준비하고 뭐 실도 준비하고 그게 준비할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거기다 이제 종이에다가 어떤 글을 써서 이제 읽는 이런 충문.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할이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진짜 오늘은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된다. 오늘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고 정신이 없고 이런 상태에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이제 저한테 항상 문자로는 존대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보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미 고사를 지나기 전에 이미 뚜껑이 열려. 근데 신랑이 왔어. 만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쨌든 신랑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쵸. 들어가서 자. 이래가지고 제가 신랑 되게 늦게 왔어요. 새벽 2시쯤에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빼고 가겠다.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 포지션? 네, 포지션이고 뭐고 아버님 계시니까 빼고 가겠다. 어머니 그런 줄 아셔라. 나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어머니한테 보내고 그래서 저만 출발을 했어요. 일부러. 네, 갖고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와 있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잘해. 택시를 타고 먼저 왔겠죠. 일어나고 뭐. 네. 빨리 가고. 어쨌든 신랑 입장에서는 고사를 지내러 왔고 내가 그 어떤 것도 피해를 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날 정도는 같이 좀 내일 어쨌든 가정경제에서 가장 큰 일이니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뜻이 안 맞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섭섭한 쪽은 늘 이쪽만 네. 거네. 지금. 제가 네, 우리 네, 박준영 선생님 얘기를 대신하고 싶어. 네. 왜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들 생각만 저렇게 얘기해. 네. 왜냐면 박준혁 씨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참잖아. 지금도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다 해결이 돼.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 말이 틀렸나 맞나 한번 보세요. 일단 가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전날 밤에 술 먹은 게 놀러 간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간 거예요? 놀러 갔죠. 에이, 놀러 간 거지.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었던 그런 거겠지. 거였으면 잘 못하겠다. 또 솔직해. 장점이자 단점이. 네. 아니 박준혁 씨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와이프가 아니 근데 그 몰라준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할 때는 함께 하고 네. 또 각자 할 때는 각자 하고 요게 네. 좀 그 자리 잡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씨는 아침 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 10시까지 그때 또 푹 자고 저는 이제 한 5시 일어나서 이제 막 생활하니까 아이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을 챙겨서 보내는 건 다 제가 하고 아 그래. 네. 갈 때까지 저분은 이제 아바타 생활하고 있죠. 자고 있으면 제가 다 움직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까지. 그걸 이제 또 청소할 때도 또 저는 정리정돈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 이불을 개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불을 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불을 개면 나 갔다 잘 건데 이불이 개 있으니까 또 트러블 생기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다시 누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개놨으니까 저는 일어나면 개는 게 정상인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함께할 때 좋은 거는 김장할 때 저희가 둘이 같이 김장하거든요. 김장은 1년에 한 번 아닐까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토를 달면 안 돼요. 자. 옛날에는 오빠 저기서 그것 좀 가져와. 저기서 그걸 갖고 와? 저기는 어디고 그거는 뭐지? 그때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김장을 오래 하니까 아 저기하고 그거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우리 옛날 영화 봤던 거 뭐 저기 그 시기 좀 해봐. 거시기예요. 그 시기 가서 그 시기 갖고 오는 그게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하고 이제 김장도 꽤 오래 하니까 오빠 그거 좀 가져와 그러면은 알았어. 이 타이밍에는 그게 필요한 거가 눈치챈 거예요. 그럼 갖다 놓고. 훌륭하니까. 훌륭해. 음식도 잘하시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시지 않나요? 나 화내는 거 재밌어. 화는 거의 안 내죠. 토를 안 그러니까 항상 저희 신랑은 그 노예 40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해를 못한 게 저희 그때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이해를 정말 못한 게 저희 아버님 그다음에 저희 도련님 신랑까지도 어머니가 뭐 이러면 한 번도 토를 달질 않아요. 그 누구도. 어머니가 저한테 자연아 뭐 너 오늘 저녁에 이거 할 수 있니? 그러면 다 오케이 하는데 저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너는 일이 있지 않았냐? 근데 왜 이거를 노땡큐를 못하냐? 그랬더니 그 노예 40년이 왜 노예 40년인 줄 알아? 그래서 왜 했더니 노예는 아무리 내가 뭐 핍박을 받고 막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주인을 죽일 생각을 못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게 노예야.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남자들이 다 그렇고 이제 신랑이 이제 저희가 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쌓아둔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쌓아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 이거 못하는데 그게 싫은데 익숙해진 거야. 이렇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근데 저희 도련님도 이제 결혼했잖아요. 저는 막 도련님은 아니야 나 못해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집에 가서 또 다 그렇게 하고. 저희 아버님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야, 괜찮다. 그럼 자연 씨만 저 주인을 죽일 생각을 죽이진 않았지만 살짝 겁주는 정도. 그 정도는
대항하는 또 다른 주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네네. 사실 남처럼 느껴지는 거는 우리 강미영 마담님이 와갖고 나 진짜 어쩜 이렇게 몰라주냐 배우자인데 뭐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적은 꽤나 난 많이 사실 너무 많아서 뭐를 대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야, 진짜. 저는 사실 개도 주인이 있으면 이게 짖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내 편이 생기니까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나타나 줘야 될 때 나타나주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게 그런데 본인 자체가 저 사람은 이렇게 누구의 편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느끼다 보니까 얘도 누군가가 해달라는 게. 편이 되어준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전에는 아는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예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편해졌는데 늘 뭐 항상 객관적으로 말하고 편이 돼준 적 별로 내가 의지가 된 적이 없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본인이 워낙 본인의 몸을 관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아프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섭섭하다 그러던데. 네, 그거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수술을 한번 하고 왔는데 나 같으면 안 한대. 아니 수술하고 온 사람한테 나 같으면 안 한다고 왜 하냐고. 하고 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는 앞으로 네 몸 관리 잘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알지만 다시 제가 이제 지금 요새 갑상선이 제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래서 수술을 그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만날 일이 있는데 휴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내가 나랑 같이 의사 만나러 갈래?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휴가니까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자 하고 이제 그 다음날 1시에 의사 선생님 약속인데 12시에 가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간두자 그래. 좀 수술 너가 하냐 의사가 하지 간두자.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가버렸어요. 깨우고 뭐 싫더라고. 사정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오는데 전화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나 가고 있대. 이제 뒤에서 따라온 거야. 근데 진심으로 나는 안 와도 됐어요. 진심으로 뭐 괜찮아 하고 가는데 진짜 10분 뒤에 그 차를 타고 따라왔더라고 자기 차로. 그 이제 의사를 만날 때는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인사도 하고 오니까 이제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 제가 드는 마음이 그래도 그래 그냥 냅두고 자고 그랬을 때 내가 좀 미워하는 게 낫지 그게 두려움에 떨어서 따라온 게 저는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먹도록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거는 두려움뿐인가 하는 생각이 정말이 정확해. 두려움이야, 맞아. 공포와 두려움이었던가 너무 좀 안 된 마음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독립적인 게 낫지 숫제 나는 그 노예 40년보다는 나는 기가 성성한 남편이 나한테는 맞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묘하게 연결되는 노예적인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이안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약간 어떤 비슷해. 아니야 두려움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때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이제 그 일주일 휴가니까 널널한 마음이니까 그냥 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을 뿐이에요. 나 가볼라 그랬어 정말로. 네. 근데 나는 왜 그 상황- 깨셨어요? 이게 두려움에 아니, 이제 깨신 건 아니고 잠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던 건데 딱 눈 떠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먼저 갔나 보다. 그래서 성격을 알거든. 그러니까 두 번을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서 얘기하면 되지. 두려움이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자다가 두려우면 큰일 났다 우리야. 저 욕 생겼는데 맞습니다. 그걸 뛰쳐나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야. 이제 오랜만에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오는 길에 딱 그 점심 시간이에요.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칼국수 때문에 간 거네. 이제 겸사겸사 뭐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가는 길에 가다가 오지 마 그러면 화가 나면 오지 마 그러겠지. 그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왜 와 그러고서 뭐 뉘앙스가 좋으면 같이 같이 가고. 가서 아니 근데 먹는 저는 거고. 요새 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제 마음도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남인데. 전혀 네. 남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다른 거고 관심도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도덕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긴 더더욱 모르는 더더욱 사람을 몰라.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가르쳤으면 또 내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으면 나았을 텐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상황을 모르니까
당심을 품은 거예요. 한마디로. 당심을 품은 거야. 이게 이해를 못했다고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악한 감정으로 아 쟤는 마음을 먹은 거야.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화병 돼버린 걸린 건데 내가 그게 지금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으면 뭐든지 얘기를 하면 말을 잘 듣는 고쳤을 스타일이에요. 텐데. 고쳤을 텐데 마음으로 공감은 안 해도 행동은 바뀌었을 거예요. 입력이 됐겠죠. 예, 기계니까. 예, 예. 어머, 이걸 예,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안 한 것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또 고맙게도 생각하고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거를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월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